안녕하세요. 책 읽는 설한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알랭 로브그리에의 질투입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3명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인 나, 아내 A, 그리고 이웃집 남자 프랑크. 프랑크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크리스티안을 두고 온 그는 자신의 아내보다 화자의 아내, 나의 아내와 더 친하게 굽니다. 그러나 화자이자 남편인 나는 이 아내와 프랑크의 모습에 격분한다든지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설이 매력적인 이유는 철저하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와 프랑크를 바라보면서도 남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더 좋지 않아요? A는 프랑크 쪽을 바라보며 묻는다. 네, 훨씬 은근하군요. 프랑크가 대답한다. 아내 A와 프랑크는 프랑크의 아내 크리스티안을 기다리는 자리에서도 자기들끼리만 자리 배치, 자리의 분위기 등을 논의합니다. 그 어울림에 남편은 좀처럼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 끼어들지 못함조차도 어떠한 감정적 묘사 없이 이루어집니다. 둘은 지금 A가 읽고 있는 소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소설은 아프리카를 무대로 전개된다. 여주인공은 크리스티안처럼 열대지방의 기후를 잘 견디지 못한다. 더위는 여주인공에게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 듯하다.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프랑크가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모종의 암시를 한다. 그러나 그 책을 뒤적거려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프랑크는 A를 본다. A는 이미 프랑크를 쳐다보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재빨리 미소를 던진다. 너무나 순식간의 일이어서 미소는 바로 어둠 속으로 묻혀버린다. 그녀는 이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소설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아내 A와 프랑크는 프랑크와 크리스티안, 그리고 아내 A와 남편인 나를 연상시키는 소설을 읽었으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읽은 자들로서 자기들끼리만 그 소설에 대해서 논하며 의사를 교환합니다. 소설 속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의 공유와 배제. 질투라는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날 만하지만 오로지 남편은 해야 할 말을 침묵의 시선으로 대체할 뿐입니다. 아내 A와 프랑크는 갈수록 가까워집니다. 창문이 수시로 열리고 닫히듯이 그들의 만남도 무수히 이루어집니다. 침실의 창문이 활짝 열린다. 복도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다. A의 상반신이 창틀 안에 들어있다. 더군다나 그녀는 방금 잠에서 깬 것도 아니다. 이미 샤워를 끝낸 상태임에 틀림없다. 아침 실내복을 걸치고 있지만 입술에는 립스틱을 발랐다. 립스틱의 색깔은 원래 입술 색깔과 거의 같아 구별하기 어렵지만 조금 더 진하다.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는 앞쪽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말이 없다. 이 시간에 A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방 창문은 여전히 닫혀있다. 잠을 마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에 정비되지 않은 옷차림. 하지만 잘 보이고 싶어 자연스레 꾸민 외모로 만나는 사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아내의 침실 창문은 닫혀있지만 그 방에서 아내를 만날 수 없는 남편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편은 A와 프랑크의 사이가 의미하는 것, 자신의 존재가 의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남편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조차도 그 의미를 아내에게서 명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알면서도, 눈치챘으면서도, 짐작하면서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은 비어있다. A는 프랑크와 함께 시내에 내려갔다. 급한 장을 보기 위해서다. 그게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
아내 A와 프랑크를 관찰할 수 없는 남편, 그들을 훔쳐보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은근한 감정의 변동을 느끼지만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는 남편은 이제 독백에서도 그들을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남편의 시선은 남편의 존재조차 망각할 만큼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물에 대한 선입견에서 이 남편의 존재는 은연히 새어나오게 됩니다. 프랑크는 접시를 왼쪽에 내려놓고 음식을 담으려 한다. A는 시선을 다시 식탁 쪽으로 가져간다. 지네예요! 이제 막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그녀가 숨죽인 목소리로 외친다. 프랑크는 눈을 뜬다. 벽의 밝은 페인트질 위에 A의 정면으로 보통 크기 손가락만큼 긴의 지네가 약한 불빛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보인다. 벌레는 순간 움직이지 않는다. A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벌레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프랑크는 벽에서 냅킨을 떼고는 발로 타일 위에 있는 무엇인가를 주춧돌에 대고 짓이긴다. 아내 A가 지네를 보고 무서워하자 프랑크는 그 지네를 지디겨 죽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목조 주택이라 벌레가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데도 왜 하필 지금 아내 A와 프랑크가 떠난 지금 지네가 보이는 걸까요? 맞은편 벽에는 지네가 있다. 벽 한가운데 또렷하게 눈에 띈다. 반대로 아무 장식 없는 벽 위에는 지디겨진 지네의 형상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이 단색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다리와 더듬이의 흔적은 고무지우개로 몇 번 문지르자 금방 지워진다. 한 곳을 계속해서 문질러도 더 이상 별다른 변화가 없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보이가 작은 테이블에 채 이르기 전에 A의 또렷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로 램프를 가져와선 안 된다는 걸 잘 알잖아. 불이 있으면 모기가 꼬인단 말이야. 지금은 6시 30분이다. A는 저녁 식사 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연히 눈에 띈 지네의 흔적, 아내 A와 프랑크가 있었던 그 흔적을 지우면서 나는 곧 아내의 존재와 부재를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시 30분 저녁 식사를 할 시간. 이제 그 시간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소설의 끝까지. A는 저녁 식사 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길을 떠나기 전에 프랑크와 함께 시내에서 저녁을 먹을 테니까. 같은 거리에, 그렇지만 수직 방향으로 프랑크와 A가 아페리티프를 마시고 있다. 프랑크는 이 순간 A와 시내로 나들이 갔을 때 일어났던 비슷한 사고를 암시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리 대단치 않은 사고였는데도 그 때문에 두 사람은 꼬박 하룻밤 늦게 농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메리티프를 마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A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보이를 불렀다. 6시 30분이다. 칠흑같은 어둠과 귀가 따갑게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가 지금 정원과 테라스와 집 주위 사방으로 다시 한번 퍼진다. 저녁 시간에 아메리티프를 마시는 그 순간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머릿속에서 그 순간을 그려나가는 남편. 아내 A와 프랑크가 어떨지, 어떻게 그들만의 시간을 채워갈지 그 시간에서 소외된 자, 남편은 자신의 6시 30분을 무한히 상상으로 채워갑니다. 아내 A와 프랑크가 어떠한 데이트를 즐길지 끝없이 상상하면서 저녁의 6시 30분과 또 다른 6시 30분, 6시 30분에서 31분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시간이 소설의 끝을 매듭 짓습니다. 알랭 로브 그리에는 누보로망 2차 세계대전 뒤 일어난 새로운 문해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의 소설 질투는 철저하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A와 프랑크의 내연 관계를 다루지만 좀처럼 그 관계에 끼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바라보기만 하는 남편의 심선을 담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담긴 그 시선은 남편의 감정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지네같이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의자와 집에 대한 묘사, A와 프랑크의 대사, 그들을 둘러싼 만물의 형상에서 남편의 시선이 묻어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지네같이 A와 프랑크의 곁에 있었던 남편만이 알 수 있는 사물에 대한 기억, 경험이 이 소설의 화자인 남편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흔적과 자국을 지우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지금은 곁에 없는 A와 프랑크가 어떠한 만남을 갖고 있을지 떠올리는 남편의 생각만이 남편의 존재와 아내의 부재를 증명해줄 뿐입니다. 질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자신보다 다른 사람과 더 즐겁게 만날 때, 그 시간을 공유할 주체가 자신이 되지 못함을 깨달을 때의 질투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질투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차일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대부분 감추지요. 그 대신 우리의 눈과 귀, 온갖 감각기관은 그 연인을 향합니다. 연인 주위에 누가 다가오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몸짓으로 교류하는지 등을 관찰하고 새기지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물들이 떠오르고 발끈하고 반응하며 반응조차 할 수 없을 때 상상하고 공상하고 망상합니다. 질투란 표출되었을 때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을 때 더 심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알랭 로브그리에는 줄거리 혹은 사건이 없는 소설, 매초와 매부는 잇되 그것의 총합인 하루는 없는 작품, 정념은 잇되 그 감정의 주인이 없는 작품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소설을 쓰면서 그는 질투를 사실주의적이지 않게 그리려고 했지만 질투하는 사람의 사실, 질투의 사실을 담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분석은 그의 문해론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질투란 어떤 감정인지를 성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질투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낡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더 읽고 싶다고 느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